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월간으로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겨울철 유틸리티 에너지 비용이 대폭 오르고 있어 심각한 체납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3,700만 명에게 4천억 달러 이상 빚을 탕감해 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인구 유지를 위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한 해에 100만 명 이하가 적절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연결되는 66번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톨로드가 가동됐으나 너무 비싸다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월간으로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1년 전보다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12개 도시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7개월 연속 냉각되면서 급기야 집값 하락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 20대 도시들의 집값이 전년에 비해선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는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인하됐습니다. 27일 발표된 코어로직 케이스슐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대 도시들의 7월 주택가격이 6월보다 0.3% 내렸습니다. 월간으로 미국 내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집값 상승폭은 6월 18.1%에서 7월에는 15.8%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특히 20대 도시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12개 도시들의 집값이 전달보다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전달보다 3.5% 인하돼 가장 많이 내렸고 시애틀이 두 번째로 3.1% 하락했습니다. 샌디에고가 2.5% 인하됐으며 로스앤젤레스가 1.6%, 덴버가 1.4%, 포틀랜드가 1.1%씩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돌아선 대도시들을 보면 워싱턴 DC 0.7%, 달라스 0.4%, 보스턴 0.3%, 미니애폴리스 0.2%, 피닉스 0.1%씩 소폭 인하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모기지 신청은 물론 주택 거래까지 얼어붙으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이 발표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9월 22일 현재 6.29%로 더 올라 1년 전에 2.88%보다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480만 채로 떨어지면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38만 9,500달러로 다시 4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앞으로도 수개월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지 얼마나 떨어질지 낙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마저 미국의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급등, 시장 냉각에 따른 주택 판매 둔화,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겨울철 전기와 천연가스 등 유틸리티 에너지 비용이 대폭 오르고 있어 심각한 체납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가구의 20%나 되는 2천만 가구가 유틸리티 비용 160억 달러를 체납하고 있는데 20% 내지 60%씩 급등하게 돼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상당수 에너지 비용의 급등으로 힘겨운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천연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이 물가 급등에 맞춰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올 가을과 겨울철 난방비는 평균 17%, 1,200달러나 더 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보다 7.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 전력회사는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유틸리티 비용을 무려 64%나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 난방용 천연가스 비용도 22%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1월부터 전기료가 22 내지 27% 인상된다고 전기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 가정의 유틸리티 비용은 한 달 평균 348달러에서 460달러로 대폭 오르게 됩니다.
한 달 유틸리티 비용이 가장 비싼 대도시는 밀워키로 가구당 $521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샌프란시스코가 $457, 로스앤젤레스는 $44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438, 시카고 $421, 시애틀 $4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선 가구당 평균 매월 $356, 워싱턴 DC는 $282를 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가정의 20%가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천만 가구에서 $160억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계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을과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은 추이가 거의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북부와 중서부, 서북부, 산악 지역에서 해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 또는 불안, 유가와 물가급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상당히 힘겨운 겨울나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5만 이하의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제때에 유틸리티비를 내지 못해 체납하는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3,700만 명에게 $4천억 이상을 없애줄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발표했습니다. 유자격자의 65%인 2,400만 명은 펠그란트를 받은 적이 있어 $2만 탕감받고 45%인 1,700만 명은 100% 빚을 없애게 돼 완전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에 발표하고 10월 초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총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지 비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학자 융자금 1조 6천억 달러를 융자받아 빚지고 있습니다.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다이렉트론을 받고 있는 3,700만 명 가운데 95%가 연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여서 탕감 대상이 됩니다. 3,700만 명의 학자 융자금 4,300억 달러 정도를 탕감해 주는데 연방 예산은 10년간 4천억 달러와 상환 유예에 200억 달러 등 4,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CBO는 추산했습니다. 유자격자인 90%인 3,330만 명은 10월 초부터 탕감 신청을 해서 최소 $10,000를 탕감받게 됩니다. 유자격자인 65%인 2,400만 명은 한 번 이상 저소득층 무상보조인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 학자 융자금 밸런스 가운데 $20,000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유자격자의 45%인 1,700만 명은 전액 탕감받아 학자 융자금 빚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CBO 미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는 백악관의 주장보다는 탕감 대상이 다소 적고 민간 싱크탱크들의 추산보다 총 소요 비용은 더 많은 규모입니다. 백악관과 연방교육부에서는 한 번 이상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 $20,000까지 탕감받을 대상은 2,700만 명으로 추산해 미 의회 예산국의 2,400만 명보다 300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소요 비용의 경우 백악관은 아직 최종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 의회 예산국은 민간 단체들보다 낮은 $4천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CRFB라는 싱크탱크는 4,4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는 들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유펜의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에 따르면 10년간 6천억 달러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4천억 달러나 최대 6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시행되는 플랜 중에서는 거의 최대 규모여서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보수 진영의 소송 제기로 법적 투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에 100만 명 이하가 적절하기 때문에 과도한 이민자 유입은 통제해야 할 것으로 권고받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지구촌의 주요 국가들이 향후 인구 감소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감소 국가는 아니지만 인구 유지를 위해선 적절한 이민자 유입을 지속 허용해야 할 것으로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2022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인구 감소로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한국은 인구가 12% 감소하고 일본은 가장 많은 16%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태리는 11%, 중국과 러시아는 8%, 스페인은 7%, 독일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17%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연방 센서스는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2050년 세계 인구는 1위국이 바뀌어 인도가 16억 명으로 가장 많아지고 2위가 중국으로 13억 명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3억 3,300만 명에서 3억 9천만 명으로 늘어나며 3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66명으로 낮아진 상태가 향후 30-4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인구 증가는 주로 이민자 유입에 의한 것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구 가운데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020년 4,500만 명으로 전체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2030년에는 전체의 15%로 오르고 2040년에는 국내 출생보다 이민자들이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미국 여성들의 출생률을 감안해 이민자 유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더힐은 밝혔습니다. 다만 한 해에 받아들이는 적절한 이민자 숫자는 100만 명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연간 100만 명씩 이민자들을 40년간 유입할 경우 2060년에는 미국 내 외국 태생 인구가 6,900만 명이 되며 전체에서 16.6%를 차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연결되는 66번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톨로드, 유료 도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게인스빌에서 센터빌까지 9마일 구간을 출근 시간대 이용하는 경우 $6 50센트나 부과하고 있어 다소 비싸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오랜 공사 끝에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66번 고속도로에 신설된 톨로드, 유료도로가 지난 토요일인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 가동 후 첫 출근일이었던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게인스빌에서 센터빌까지 오는 66번 이스트 9마일 구간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데 $6 50센트를 냈습니다. 출근 시간대 평균으로 부과된 유료도로 요금은 $6 10센트였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에 접어드는 95번과 495, 395 고속도로의 유료도로와 비슷한 요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인스빌에서 센터빌까지의 새 유료 고속도로는 2달간 무료로 가동해본 후 24일 토요일부터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벨트웨이 안쪽과 센터빌 외곽 쪽이 유료도로의 출근길 요금이 같게 부과돼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WTOP가 27일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게인스빌에서 센터빌까지 왔다가도 그 다음으로 직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빠른 주행이 별 소용없게 돼 66번 급행 유료도로 이용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만약 아직 본격 가동하지 않고 있는 66번 고속도로상의 센터빌에서 495 벨트웨이 구간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할 경우 급행 유료도로 이용비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6번 고속도로와 495 벨트웨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워싱턴 DC로 진입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와 교통량에 따라 유료도로 요금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이 66번 새 유료도로에도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게인스빌에서 센터빌까지 66번 새 유료도로의 경우 출근 시간인 새벽 6시 30분, DC 방향으로는 9마일에 $6 50센트였으나 반대 방향은 $3를 받았습니다. 대낮 시간대에는 같은 구간의 요금이 $2 75센트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톨로드 운영사 측은 새 유료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시속 55마일을 낼 수 있는 차량 숫자와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별로 구간 요금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66번 새 유료도로에서는 개인스빌의 시작 전보다 2마일 전에 유료도로와 시간대별 부가요금을 게시해 급행 유료도로를 탈 것인지 아니면 무료도로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운영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